네, 이번 주 북한 고위 간부들의 잇따른 망명 소식으로 떠들썩했는데 정부에서 이 망명서를 부인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북한 정권의 공포 정치와 불안정성이 심화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 내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북한 고위 간부들의 망명설이 계속해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통일부는 지금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대응이 좀 늦었을 뿐더러 설명도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어떤 좀 속사정이 있을까요? 대응이 늦는 것은 만약에 그런 북한 고위 간부들을 우리가 신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 이 사람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위장 탈북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사실인지를 크로스 체크 차원에서 한 달 이상 합동 신문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정보가 가치가 있으려면 너무 빨리 공개하면 정보의 가치가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빨리 내놓을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신변 안전과 이 사람들과 연관된 북한 내의 가족이라든지 친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줄 필요도 있으니까 이렇게 늦은 건데, 요번에 이렇게 통일부는 사실 그 어떤 북한 탈북자 주관 부서는 아니죠. 네. 국정원에서 하는데 통일부에서 늦은 거는 아무래도 통일부에서 여러모로 알아보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탐문해 본 결과는 북한 장군은 아직 한 명도 남한에 온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도, 전에도 안 왔고 요번에도 북한 장성이 온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39호실 뭐 고위 간부, 이거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북한의 탈북 사태가 아주 물밀듯이 쇄도하고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쭉 탈북이 있어 왔고, 근데 최근에는 조금 양적으로 고위층 증가한 데다가 과거의 고위층보다도 조금 더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 온다. 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의 회담 일꾼 중에 한 사람이 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회담 일꾼을 찾다 보니까 그 2000년에 그 송이버섯가 전달하러 온 박재경 대장 얘기도 나오고, 네. 또 이 박승원 상장이라고 북한의 현재 부총 참모장, 네. 그러니까 우리 합참 차장 격인데, 네.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뭐 마식령 스키장에서 지금 그 국민들 뭐 복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확인해 본 결과 북한군 장군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 말씀 중에 39호실 간부 부분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네. 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제 북한 매체들이 이 39호실의 실장으로 알려져 있죠. 네. 전일춘이 김정은의 현지 지도를 수행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네. 이거 좀 연관이 돼 있을까요? 그렇죠. 북한이 상당히 우리 언론을 주시하고 있고, 네. 우리 정부 동태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일춘이 1년 7개월 만에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김정일이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아, 네. 그래서 5년 전부터 이제 김씨 집안의 금거지기, 그야말로 비자금을 관리하는 건데, 해외에 네. 120개 지사와 무역회사를 가지고 매년 2억 달러 정도를 벌어가지고 해외 비자금을 여러 비밀 계좌에 예축해 놓고, 그러면서 비자금 쓸 때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네. 저 사람을 굳이 1년 7개월 만에 공개한 것은 지금 39호실에 그 동요가 있는 것으로는 여겨지고 있어요. 아주 최고의 간부는 아니래도 네. 상당히 높은 39호실의 간부가 지금 우리 쪽에 와 있는 걸로 이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해외에서 외화벌이 일꾼들 동요하지 마라. 그리고 김정은으로서도 내 사근 거 튼튼히 잘 지키고 있다, 이걸 네. 과시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황장엽 전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망명이 되기까지 상당히 좀 치열한 외교전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네. 황장엽 씨는 최소 6개월 이상 이 망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우리 그 당시에 그 안기부죠. 네. 국정원의 전신, 그리고 민간단체에서도 황장엽 씨를, 민간단체가 먼저 황장엽 씨 망명을 주선했는데, 본래 황장엽 씨와 김덕홍 씨는 북한에 남아서 김정일을 제거하고, 황장엽 씨는 어떻게 보면은 주체사상의 창시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최고인민회의 의장도 했고 김일성대 총장도 했고 저 사람 제자가 수도 없이 많은 북한 간부들이 저 사람 제자입니다. 네. 그래서 진짜로 고위층이기 때문에 저 사람으로 하여금 북한의 간첩 조직을 다 알아내고 네. 그다음에 북한 내부에서 김정일을 물리치고 북한을 민주화하는 그런 역군으로 사실상 키우려는 생각도 해봤는데 네. 당시에 그 황정엽 씨 신변 자체가 이제 위험해지니까 일본을 갔다 오는 동안에 이 중국의 한국 총영사관으로 망명을 하러 들어왔는데 네. 그 이후에 67일 만에 서울로 오게 됩니다. 그 한 달여 동안에 한국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유엔 다 막 복합적으로 외교전을 벌이고 그러는 가운데 전격적으로 중국에서 전세 민항기를 내줘가지고 네.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으로 옮겼다가 필리핀에 가서도 한 달이 더 지나서 그리고 서울로 오게 되는데 서울 이 한국의 영공으로 들어올 때는 우리 공군기가 호위까지 하고 네. 굉장히 신변해. 그리고 속에는 방탄조끼도 착용하고 그러고 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공항에서 영접한 분이 바로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 하시는 지금 그 당시에 이제 국정원에 계셨기 때문에 네. 이병기 실장님이 당시에 공항에서 영접하는 광경을 제가 봤습니다. 실제로 그 우리 정보 당국이 북한의 고위 인사들을 망명시키기 위해서 네. 어떻게 소위 말하는 그 뒤에서 하는 작업 같은 걸 좀 많이 하는 편인가요?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가 절대로 확인은 안 해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뭐 그 김정은의 일가 중에 뭐 해외 망명에 있다는 형이라든지 네. 조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사실상 망명을 권유도 해야 되고 가능하다면 한국으로 데려오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네. 그리고 북한의 고위 간부 중에도 이 한국에 망명을 타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기밀을 유지하면서 한국으로 모셔와야죠. 네.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기밀을 유지하지 않고 드러날 때 남북 관계에 엄청난 파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은닉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고인사들이 망명을 할 경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를테면 황장엽 씨 같은 경우에 북한의 김정일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김정일은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부터 시작해서 네. 통치술, 그다음에 통치 전략, 그리고 대남 전략, 그리고 이 뭐 군사 준비 태세, 이를테면 지금 만약 고위층이 오면 북한에 진짜 핵무기를 진짜로 갖고 있는지, 네. 39호실 고위 간부가 오면 해외 비자금을 어떻게 해서 취득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거 드러나면 그야말로 김정은은 밤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북 정책에서 굉장히 협상력에서 우위를 쓰는 건 사실인데 네. 단지 이제 북한도 굉장히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남북 관계가 경색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97년에 황장엽 씨가 왔을 때 그해 8월 달에 DMZ에서 총격전이 있었습니다. 남북 간에. 네.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북한 그 무장군인이 12명이 난입해서 대성동에 와가지고 우리 주민을 2명이나 납치해 갔어요.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한반도 관련 사자회담도 하고 또 그 원자로 경수로 착공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굉장히 남북 관계를 어렵게도 하지만 중장기로 볼 땐 당연히 모셔와야 되고 네. 그리고 우리에게 상당히 유용하죠. 또 하나는 황장엽 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고위직인데 신변 안전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안가에다 모셔놓고 네. 대외 활동도 거의 못했어요. 그러니까 황장엽 씨도 사실 불만이 많았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 해에 이집트 대사였던 장수길이 망명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장수길은 한국으로 안 오고 미국을 택하게 되죠. 그러니까 황장엽 씨 같은 사람이 고위급이 오면 좀 잘 대우를 해서 앞으로는 북한의 고위직이 망명하면 서울로 오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망명설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북한이 이효 여사의 방북과 관련해서 확정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측이 또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라고 밝혔는데 갑자기 또 왜 이러는 걸까요? 뭐 그들이 이제 빌미로 드는 거는 평양에 김정은 지시로 공항을 새로 졌잖아요. 네. 그 공항 자랑하기 위해서 그 비행기를 보냈다. 뭐 우리 네. 언론에 보도 났잖아요. 근데 그 비행기를 보낸 거는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비행기는 꽤 많은 사람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네. 많은 사람이 타는 가운데 이를테면 그 김대중 센터에서 태우려는 사람과 우리 정부가 원하지 않는 사람 간에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복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순환공안도 보여주고
그리고 광복절 바로 직전에 오라 그래서 자기네들이 마치 남북 대화를 원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노림수도 있고 이런 게 다 분명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우리 정부가 이호 여사 오는 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지 마라. 당연히 와야 되는 오셔야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우리 정부에 길들이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호 여사 건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쥐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이희호 여사의 방북 자체는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남북 관계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긍정적이죠. 긍정적인데 크게 남북 관계를 결정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려면 역시 우리 대통령께서 이호 여사를 한번 만나셔서 네. 최소 구두 메시지 정도를 주신다면 아니면 뭐 서면 메시지면 더 좋고 네. 그래서 이호 여사를 특사로 활용하게 된다면 좀 더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개성공단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16일에 남북이 만나서 개성공단 임금 인상 그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를 할 텐데 사실 북한은 일방적으로 올리겠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협상 테이블에 앉혀놓은 상태거든요.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요? 북한은 사실 한 번은 버릇을 고쳤어요. 70점 몇 달러에서 74달러로 올렸는데 네. 두 가지를 북한이 어겼습니다. 하나는 남북 간의 합의로 임금을 올리게 돼 있고 하나는 5%를 올려야 되는데 5.18%를 올렸어요. 0.18%를 더 올렸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어겼는데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원칙을 고수해서 결국은 북한이 지금은 과거의 월급을 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남북 간에 합의가 되면 소급해서 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협상력이 더 강하죠 지금 사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올해가 광복 70주년이고 남북 관계를 계속 경색되게 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니까 네. 우리가 조금 융통성만 발휘한다면 북한이 자기네 뭐 경제적 실리도 있고 하니까 끌려올 것 같은데 그런데다가 또 난데없이 그 개성공단 통항에 대한 질서를 강화하는 또 전통문을 보냈어요. 네. 이 복선을 깔아놓고 지금 16일에 회담에 나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주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남북 관계도 살리고 네. 그리고 북한이 너무 방종하지 않도록 하는 또 가르침도 주고 하는 두 가지를 겸임해서 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네.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억지를 계속 부릴 수도 있었을 텐데 이번에 그 공동회에 응한 거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건 자기네가 8.15 직전에 남북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북한이라는 거를 과시하려는 정치적인 의도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국은 북한이 노리는 거는 8.15보다도 10월 달에 북한 노동당 창립 70주년 기념 행사를 대단히 하려고 그러는데 네. 일단은 남북 대화를 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으면서 우리 정부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정책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10월 달에 그 노동당 창립 행사 직전에 뭐 핵실험을 한다든지 미사일을 쏜다든지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대화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결국 따라오지 않으니까 우리 이렇게 가는 거다. 그런 명분을 쌓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강원 양면책을 골고루 우리가 힘이 훨씬 세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북한을 관리해 나가는 측면에서 아주 위에서 내려다보고 형님으로서 북한을 다스리는 대북 정책을 해서 북한의 페이스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북한을 끌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슬기로운 대북 정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 내부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